네. 네, 안녕하세요. 저 메디컬 에스테틱의 유일홍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뿌띠 성형의 대가, 제가 아는 한 제일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은 김태형 원장님을 모시고 한 10번에 걸쳐서 뿌띠 성형의 거의 모든 거를 한번 다 쭉 얘기해보는 그런 칼럼이고요. 또 뿌띠 성형의 미래까지 이렇게 쭉 짚어보는 자리고, 그래서 칼럼의 제목은 김태형 원장의 인젝터블 크로니클. 이게 어떤 그래도 뿌띠 성형이나 말 자체와 인젝터블이라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미용을 하면서 지나왔던 시대 얘기를 잠깐 하면은 좀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뿌띠라는 말, 뿌띠 성형이라는 말은 현재 고익수 성형외과 고익수 원장님이 처음에 시작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미용을 처음 시작한 게 2013년이었어요. 그 2013년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뿌띠 시술, 인젝터블 시술의 이제 붐업이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되었던 시기였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고익수 원장님이 뿌띠노블 성형외과라는 이제 병원명으로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럼 뿌띠가 뭐냐? 이제 프랑스 말이잖아요. 작고 귀엽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당시 미용을 시작했던 시절은 살짝의 과도기였었어요. 어떤 과도기였었냐? 모든 시술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두 가지가, 수술 쪽에서는 지방성형 수술. 지방성형 수술이 그래도 대유행을 하던 시절이었었고, EBD 쪽 디바이스에서는 프락셀 레이저. 이 두 가지가 가장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지방 성형 수술보다는 조금 더 미니멀 인베이시브한 시술로 넘어가도 우리가 그 정도 만족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생겨난 게 필러 시술. 우리가 흔히 필러 시술이라고 얘기하는 HA 필러 시술이 그때부터 이제 붐업을 시작했던 거고, 그 붐업이 또 같이 시작이 됐던 게 보톡스가 대중화, 일반화가 되면서 두 가지가 합쳐져서인데 뿌띠 시술이다, 이런 명칭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나누면은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시장에서 보통 인젝터블 시장, 그리고 뭐 EBD 디바이스 시장, 그리고 우리가 보통 체형 쪽에서 체형 시술 다이어트 쪽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 리무벌, 이런 시장 쪽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뿌띠 시장은 인젝터블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흐름으로 한번 뭐 제가 실력은 안 되지만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젝터블은 지금 예를 들면 미라제 같은 그런 바늘 없는 주사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사실 그거는 조금 뭐라고 구분을 할 때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 나중에 이제 후속 저희가 촬영과 기사를 하면서 그 미라젯이나 이런 얘기도 아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거는 가장 우리가 최근의 흐름이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필러 보톡스가 시작되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럼 그 당시에 제품이나 회사 이런 거는 뭐가 있었나요? 제가 이제 2013년에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뿌띠 시술이 이제 붐업을 하게 된 데는 이런 국내에 있는 국내 미용 회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톡신, 이제 우리나라는 국내 톡신을 갖고 있죠. 메디톡스와 그리고 휴젤과 그리고 대웅. 제가 시작했을 때 요 세 가지 회사가 모두 이제 톡신을 다 시작을 했던 시기였었고, 그러면서 경쟁이 시작이 됐었어요. 경쟁이라는 거는 어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적인 경쟁도 벌어졌었고, 그거는 회사들이 이제 병원에 공급해주는 단가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도 있었고요. 또 톡센필 같은 이제 그 당시 이런 뭐 뿌띠 시술의 대중화를 이룬다는 목적으로 환자한테 이제 받는 금액도 굉장히 대중화시켰던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그 층을 굉장히 넓혀버린 거죠. 예전에는 이 가격 때문에 허들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면은 그 가격이 사실은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환자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졌던 거예요.
이거는 40대, 50대가 받아야 되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20대인데도 이 정도 금액이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내가 30대인데도 이 정도 금액이면 도전해 볼 만한데, 그거에는 국내 회사의 역할도 굉장히 컸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얘기는 앞으로 이런 인젝터블, 뿌띠 시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나올 얘기예요. 우리나라 이런 미용 시장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국내 회사들, 이거는 뭐 인젝터블 회사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역할이 컸었고, 그거는 국내 이런 K뷰티가 지금도 활성화되는 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2013년에는 2013년부터 한 15년 사이에는 어떤 붐업이 나타났었냐면은 HA 필러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이른바 필러 시술의 전성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입 필러? 수입 필러들도 어마무시하게 우리나라에 이제 런칭들을 하게 되고요. 왜냐면은 환자들이 그거를 시술을 많이 하게 되니까 시장이 지금은 개척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뭐 2배, 3배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거보다도 더 중요했던 거는 국내 회사들도 이 HA 필러들을 어마무시하게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 기억에 학회를 가면은 거의 절반 이상의 부스가 다 필러 회사였었어요. 톡신을 만드는 회사는 정해져 있으니까 3가지 회사밖에 없으니까. 근데 필러는 뭐 거의 모든 회사들에서 다 만들려고 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렇게 수없이 많이 만들어진 HA 필러들 중에서 살아남은 제품은 10분의 1도 안 되죠. 한 20분의 1 될까요? 너무 많은 제품이 있었고요. 사라진 제품도 지금 많고, 지금 사실 남아있어도 점유율이 얼마 안 되는 제품들도 있고, 사실 지금 남아있는 제품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명한 게, 뭐, 뉴라미스도 있고, 그리고 슈젤의 체움도 있고, 그리고 에피티크. 뭐,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에피티크도 있고, 그게 초창기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에피티크는 조금 늦게 나왔고요. 그 당시에 이제 뉴라미스는 출시가 이제 딥 제품부터 이제 되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거 말고 지금은 없어진 제품들이 그때는 좀 국내 제품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처음 제가 썼던 국산 제품 필러는 이브아르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이브아르 있죠. 중국에서 워낙 대박이 난 이제 제품인데, 이브아르를 그때 국내 제품으로 많이 썼었고, 곧딱 2013년이 지나면서부터 2014, 15년경에 정말 많은 필러 제품이 쏟아져 나왔어요. 보톡스는 그러면 뭐 대웅, 그다음에 메디톡스, 휴젤. 휴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나갔나요? 사실 뭐 국내 점유율로 따지면은 휴젤이랑 메디톡스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요즘은 또 다시 좀 메디톡스가 좋아진 상황이라고 저는 얼핏 들은 상태고요. 이게 또 보톡스는 뭐 균주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특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송도 있었고. 예.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톡스는 만드는 과정 그런 게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특허 이런 거는 그러면 네.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거겠죠. 이제 2013년에 시작할 때 그때 또 시술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김태형 원장님은 어떻게 이 시술법을 배웠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봉직 생활을 하다가 톡센필로 개업을 하게 됐죠. 톡센필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그때 잘 모르던 시절에도 뿌띠 시술이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 뿌띠 시술은 보톡스와 필러 그리고 실리프팅 요 정도가 이제 뿌띠 시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지금도 인젝터블 시술의 대명사이죠. 그 시술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시술을 일단 케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게 제가 그래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었고, 다행히도 그 당시에 저한테는 좋은 스승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좋은 스승님들한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분들한테 시술법도 이제 눈대중으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시술을 배우면서 중요한 거는 계속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고 프로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시술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계속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멘토 멘티가 있을 때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승님이 누구예요? 스승님은 뭐 저한테는 이동진 원장님과 박대정 원장님이 스승님이고 사실 그분들뿐만 아니라 박 누구? 박대정 강남 톡스앰필 아, 그리고 그 당시 톡스앰필에 계셨던 선생님들과 많은 의견 공유를 저희가 했었죠. 많이 공부도 하고 그때는 저도 젊고 열정도 많던 시절이어서 정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고 그런 것도 하고 또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디스커션을 하고 그런 거는 시술법을 배우고 뭐 이런 데 있어서는 네트워크 병원이 굉장히 장점이겠네요. 제가 시작했던 시절에는 저는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았어요. 학회도 사실 지금처럼 완전히 자리를 잡진 않았었고요. 2013년이 대미래가 시작했던 해거든요. 대미래 창립 학회에 갔었어요. 이제 제가 처음 미용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다 태동식이었었고, 연수강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배울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네트워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인데, 지금 2024년에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우리 뿌띠 성형을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이 예를 들면 뭐 김태형 원장님한테 배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봉직 생활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점인데, 뭐 저희 병원이 뭐 그렇게 대형화된 병원이 아니어가지고, 봉직 원장님들 티오에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배우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술기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따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우리가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보톡스도 하면 할수록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필러도 사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시술에 내추럴 코스를 알아야 되고 내추럴 코스라는 거는 보톡스만 하더라도 효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젝션을 하면은 효과가 나타났다 최대 효과 시기가 있을 거고 그 최대 효과 시기가 다시 없어지게 돼서 그러면 시술 간격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근데 이게 또 베리에이션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필러는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려면은 본인이 시술을 하면서도 계속 이 프로바이징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되고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어떤 나한테 멘토 멘티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개원가에 나온 분이 원장님한테 멘토가 돼주세요 하면 그렇게 하면 해줄 거예요? 저는 뭐 언제든지 사실 환영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표현을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부끄러움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못 하는 사람인데 사실 그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자세면은 저는 얼마든지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건 어렵진 않아요. 대신에 뭐 제 기준들이 있겠죠. 근데 그 말 한마디 하는 거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어느 정도 그래도 굽히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저는 뭐 언제든지 사실은 열려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 가끔씩 있으세요. 가끔씩 있으신데 길게는 못 가더라고요. 길게는 못 가요. 아니 그거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알려준다고요? 저는 배우러 오면은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제 스승님들이 저한테 뭐 대가를 바라고 가르쳐 준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좋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의사 사회는 도제 사회라고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메디컬 에스테틱 이 칼럼에 이 다 끝나고 이제 핸즈온을 하기로 했죠 저희가. 네. 네, 그때 좀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김태형 원장의 시술 노하우를 쏙쏙 빼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쏙쏙 빼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12년간의 노하우가 사실 한 번의 라이브로 빼가지지는 않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게 모든 게 이제 풀어질 테지만 생각나지 않는 것도 있을 거고 이 환자에 맞는 것도 있고 이 환자에 맞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언제 대입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그래도 저는 고맙게도 11년, 12년 동안 봉직 선생님들이 계속 계셨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계속 교육을 했어야 됐고 같이 호흡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의 이제 처음에 초보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계시고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봉직 생활을 하다 저한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쭉 지내시면서 어떻게 성장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제 이 시술이 무르익어 가는지가 보이잖아요.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시간이 되게 필요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내 시술 숙련도에 따라서 사실 이거를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 수준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것도 사실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핸즈온 세미나를 할 때 뭐 정말 고맙게도 한 10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10분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받아들일 거거든요. 근데 비슷한 수준을 올리려면은 결국은 그거는 시간을 계속 한 멘토 멘티에서 조금 피드백을 계속 받는 게 저는 시간 단축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시술법은 그러면 뭐 지금하고 엄청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필러도 그렇고 보톡스도 그런 것 같고 점점 변화는 될 수밖에 없는 그걸 살짝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시술법 처음 할 때 시술법과 현재의 시술법이 결정적인 차이?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은 시술을 하다가 어떤 막힘이 올 때가 있잖아요. 막힘이라는 거는 결과에 대한 막힘이 올 때도 있고 부작용에 대한 막힘이 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 시술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 방법을 바꿨을 때 다른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금씩 시술법을 바꿔갔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럴 때는 더 나은 내가 현재 못 만드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만드는 선생님의 시술법이 있으면 저는 그거를 그대로 따라해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대로라는 거에서는 중요한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품도 똑같은 거 써야 되고요. 예를 들어 보톡스면은 희석도 똑같이 해야 되고 시린지도 똑같은 거 써야 되고 니들도 똑같이 써야 돼요. 그게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그건 저는 똑같이 구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뭐 하나라도 빠져나가면은 그건 다른 테크닉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번을 찌르는데 나는 7번만 찌른다? 저는 그건 다른 테크닉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를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시술 결과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어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 일단 뿌띠 성형의 시작과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정말 중구난방하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에 2편에서는 뿌띠 성형의 중기, 그러니까 뿌띠 성형이 정말 엄청난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릴 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현입니다.